김승호 박사는 제주도 연구소의 창 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20년간의 해양 생물학자로서의 경력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의 수석연구원으로서 그는 기후변화가 제주도 해역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연구실 벽면에 걸린 지도에는 수많은 핀이 꽂혀 있었다. 각각의 핀은 밍크고래들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다. 승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오늘의 잠수 계획을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신 수중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박사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연구팀의 막내인 민지가 들어오며 말했다. 수중 가시거리가 최고일 것 같아요. 승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아. 장비 점검은 끝났나? 연구선에 오르며 승호는 잔잔한 동해를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20년간 해양 생물을 연구해왔지만 매번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처음과 같은 설렘이 가슴을 채웠다.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승호는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은 이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지역 어업 경제와 해양 생태계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 평화로운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투명한 물속에서 산호초와 물고기떼가 만드는 자연의 교향곡이 펼쳐졌다. 승호는 천천히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며 인공 어초 주변의 생태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밍크고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승호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승호는 이것이 평범한 조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고래의 피부에는 깊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햇빛에 반사된 그 모습은 마치 신비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승호는 숨을 고르며 이 특별한 만남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고래의 움직임은 점점 더 특이해졌다. 승호가 깊은 해저 협곡 쪽으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고래는 마치 의도적으로 그의 길을 막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패턴을 보며 승호는 이것이 분명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런 행동은 전례가 없는데. 승호는 수중 마이크에 대고 중얼거렸다. 연구선에 있는 팀원들도 이 특이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고래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승호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고래의 상처들을 더 자세히 촬영했다. 그 상처들은 단순한 어망이나 포식자와의 조우로 생긴 것 같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지키거나 싸운 흔적 같다. 갑자기 수중에 저주파 진동이 퍼졌다. 승호의 몸 전체가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물고기들이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바다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사님, 수중 음파 탐지기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연구선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호가 주변을 살피는 동안 고래의 행동이 급격히 변화했다. 더 이상 평화로운 관찰자가 아닌 마치 경계태세에 들어간 수호자처럼 보였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멀리서 다가오는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다. 청상어였다. 제주 근해에서 가끔 목격되는 종이지만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마주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승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산소 게이지를 확인하니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밍크고래가 재빨리 승호와 상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고래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승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상어가 원을 그리며 다가올 때마다 고래는 정확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승호를 보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적 반응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보였다. 연구선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민지와 다른 연구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승호는 카메라를 계속 작동시키면서도 이 상황이 단순한 과학적 관찰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고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속에서 또 다른 진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고래는 순간적으로 승호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승호는 자신이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선 무언가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청상어와의 긴장된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수중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점점 더 강해졌다. 승호는 이 진동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연구 경험으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파장이었다. 박사님, 이상한 신호가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소스는 찾을 수 없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승호는 고래의 행동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이 진동, 인공적인 것 같아. 하지만 어떤 장비에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고래가 특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밍크고래의 의사소통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들렸다. 승호는 즉시 녹음 장비를 작동시켰다. 민지야, 이 소리 패턴 분석해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고래 음성과 비교해봐. 수면 위에서는 연구팀이 바쁘게 움직였다. 동시에 승호의 시선은 해저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고래가 계속해서 막아섰던 그 방향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다. 잠깐. 저기 뭔가 있어. 승호는 카메라의 방향을 조정했다. 해저 협곡 사이로 금속성 물체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였다. 청상어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그 빛나는 물체를 향해 헤엄쳐 갔다. 고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승호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그 물체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사님. 신호가 갑자기 약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주파수의 신호가 잡혔어요. 마치 누군가가 응답하는 것 같아요. 승호는 산소 게이지를 다시 확인했다. 아직 15분 정도 더 있을 수 있는 양이었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안전하게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이 미스터리를 더 파헤칠 것인가. 그때 고래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다. 승호의 주위를 한 바퀴 돈 뒤 천천히 그 빛나는 물체 쪽으로 향했다. 마치 따라오라는 제스처처럼 보였다. 민지야, 난 좀 더 조사해 볼 테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승호는 조심스럽게 고래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상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이 다가갈수록 그 물체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인공물이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장비가 그들이 감지했던 이상한 진동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고래는 이제 그 물체 주변을 천천히 선회하고 있었다.
승호는 카메라로 최대한 자세히 촬영하면서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양 생태계 연구를 넘어선 무언가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해저에서 발견된 금속 물체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승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마치 작은 연구실처럼 보였다. 부식된 외벽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에 씻겨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민지야, 이것 좀 봐. 승호는 카메라를 물체 표면에 가까이 가져갔다. 1990년대 후반의 것으로 보이는 해저 관측소야.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없어. 물속에서 들리던 진동은 이제 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고래는 여전히 주변을 맴돌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사님, 이 위치를 해양수산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봤어요. 30년 전에 실종된 것으로 기록된 해저 연구시설이에요. 당시에는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승호는 깜짝 놀랐다. 실종된 연구시설이라고? 그런데 왜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거지? 그가 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벽면에 작은 패널이 보였다. 놀랍게도 그 패널에는 아직도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승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패널을 확인했다. 이건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이야. 30년 동안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고래가 특이한 소리를 내며 승호의 주의를 끌었다.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고래는 시설의 반대편으로 헤엄쳐 갔고 승호는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서 승호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시설 주변에는 특별한 형태의 산호초가 자라나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산호초와는 달랐다. 마치 시설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자란 것처럼 보였다. 민지야, 이 산호초들. 전에 본 적 없는 종이야. DNA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 연구선에서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승호의 발견은 이미 해양 생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사님, 산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라오셔야 해요. 승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설을 둘러보았다. 고래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이 고래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 고래는 30년 동안 이 시설과 그 주변의 특별한 생태계를 지켜온 수호자였던 것이다. 상승을 준비하면서 승호는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발견은 그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어쩌면 해양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새롭게 할 것이다. 연구선으로 돌아온 승호의 얼굴에는 흥분과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그의 팀원들은 모니터에 표시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발견된 해저 시설에서 나오는 신호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었다. 박사님, 이 데이터가 믿기지 않아요. 민지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30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보세요. 이 해역의 수온 변화, 해류 패턴, 생물 다양성.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발견이야. 그 고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연구팀은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해저 시설 주변에서 발견된 특이한 산호초의 사진들이 스크린에 하나둘씩 떠올랐다. 형광 현미경으로 본 산호초의 조직은 전에 없던 특별한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건 마치 시설의 전자기장에 반응하며 진화한 것 같아요. 연구팀의 생물학자가 말했다.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새로운 생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
스모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의 발견은 즉시 국제해양생물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 박사님, CNN과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연구소 비서가 전화로 알려왔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스모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다. 그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고래를 떠올렸다. 민지야,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선 거야. 이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 연구실 벽면의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흘러들어왔다. 해저 시설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더 활발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박사님, 고래가 다시 나타났어요. 모니터링 팀원이 외쳤다. 시설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마치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스모는 결심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논문이나 뉴스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키보드 앞에 앉아 새로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제주도 해양연구소의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과학자들로 가득 찼다. 스모는 단상 위에 서서 그들의 발견을 설명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그 특별한 고래와 해저 시설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고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스모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자연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30년 동안 이 시설은 계속해서 작동했고 그 주변에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그 밍크고래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아직도 해양 생물의 지능과 감성에 대해 너무 적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고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적인 존재라는 것을요. 발표가 끝난 후, 스모는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박사님, 해양수산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승인했대요. 시설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고요. 스모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소식이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어. 그때 먼 바다에서 고래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연구소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즉시 알림을 보냈다. 그들의 고래가 돌아온 것이다. 박사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가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다른 밍크고래들과 함께 있어요. 모니터에는 여러 마리의 고래가 해저 시설 주변을 우아하게 선회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그들만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다. 자연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구나, 스모가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연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은 해저 시설의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하고, 고래들의 행동을 연구하며, 이 특별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그날 밤, 스모는 연구실에서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연구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해양 생태계의 새로운 이해, 기술과 자연의 공존,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 스모는 알고 있었다. 저 깊은 곳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시작이었다.